마약 사건은 그 특성상 범행이 끝난 이후에도 수년 후에 적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약을 하신 후에도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시는데요. 혹시 마약 사건도 자수를 해서 선처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이호섭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행을 한 지 한참 후에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마약 공급책, 상선이라고 하죠. 공급책이 잡히거나 또는 함께 투약했던 공범이 잡히면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투약자들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약을 끊고 단약한 채 살고 있어도 불안감을 늘 지니고 계십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에서 먼저 자수를 해서 선처를 받은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수차례 실제로 만나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경찰 조사가 들어왔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로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일상생활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같이 투약한 공범이 체포되면서 본인도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였습니다. 특히 마약 투약자들의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의뢰인의 불안은 더욱 컸습니다. 몇 주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와 상담을 한 후에 관할 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자수한 이후에 시작된 조사에서 수사관은 의뢰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수를 했냐? 사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행을 축소하기 위해 자수한 것이 아니냐? 당신 외에 더 많은 공범들이 있는데 꼬리 자르기용으로 당신이 자수한 거 아니냐? 등등의 의심을 했는데요. 사실 마약을 투약하신 분들이 먼저 자수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이 자수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의도가 수사관의 의심처럼 불순하지 않다는 점을 잘 설명을 했고요. 의뢰인이 본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자수한 점, 그리고 마약 관련 범죄는 전력이 없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받아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한참 후에 확인해 보니까 같이 투약했던 공범의 경우에는 이미 체포된 후 구속되었고, 만약에 의뢰인이 자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수하는 과정에서 자수한 경위, 특히 수사관의 의심을 해결해주지 못했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지방의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게 당신이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얼른 출석하시라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수년 전에 대마를 8회 매수한 적이 있었고, 그 매수했던 것들을 여러 차례에 나눠서 흡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가정사로 인해서 큰 정신적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정신의학과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단약을 하고 성실히 근로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만, 당시에는 본인이 방황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했던 본인의 과거를 뉘우치고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상의 후에 조사에 임했는데요. 해당 지방 경찰서에 방문해 보니 담당 경찰관은 의뢰인이 매수한 2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경찰관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도 2건에 불과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판매책, 공급책이라고 불리는 상선이 잡힌 경우입니다. 해당 상선이 가지고 있는 거래 내역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역추적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은 잡힌 상선이 가지고 있던 의뢰인의 거래 내역 딱 2건만 조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 나머지 6가지도 자백을 하고 처벌을 받고 싶어 했는데요. 본인이 과거에 힘들었을 때 방황하면서 투약했던 것들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새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자신들이 잡은 상선에게 구입한 것이 아닌 내역들은 본인들에게 자료도 없을 뿐더러 해당 상선과 관련이 없는 내역까지 조사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다, 일손이 부족하다라며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의뢰인은 저희와 상의한 끝에 관할 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지인들과 가족들이 써준 탄원서, 당시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진료 기록들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단약을 이어가고 있고 단약을 위해서 병원에서 진료까지 받았던 것들을 함께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수한 점과 현재 단약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받으셔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자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양형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수사에 응해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자백과 구별되는 개념이고 자백보다도 훨씬 큰 선처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의 죄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죄를 인정했다는 증거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범행 일시, 장소, 횟수 등을 명확히 특정해서 자수를 해야 되고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건의 범행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자수를 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까다로운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자수를 하시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합당하게 처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이호석 변호사였습니다.